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다문화가 이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가정은 다문화가 아니고 교육형 관계자랑 얘기할 때 글로벌이고 그래서 쌤이 계셨던 여기 연구소 이름도 한양대 글로벌 다문화 연구소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강연하실 때도 얘기하셨는데 다문화는 말이 제가 다문화 도서관이 아니고 다국어 도서관으로 했던 게 그 이유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거든요. 단문화가 어딨냐고, 단문화가 어딨냐고. 30년을 보통 이제 결혼할 때 30년 적어도 25년을 다른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이랑 만나는 거 결혼 자체도 다문화지 그게 단문화냐고.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같은 대학교를 다녔지만 다문화지. 윤겸 문화는 쌤이 다르지. 겪었던 세상과 내가 겪었던 세상은 천냥지차고 그쵸? 다들 경험치가 다 다르니까 다 다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거는 다문화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또 그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문제가 없냐고. 근데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문화 차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한국 남자랑 만났어도 어차피 문화 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다문화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들 똑같은 것 때문에 힘들고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근데 안 묻고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에 뭐 소득 수준이 괜찮고 교육 수준이 괜찮으면 제대로 아무 걱정이 없겠지. 근데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고만고만 먹고 살아도 뚜껑 열어보면 고민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매번 막 불행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말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뭔가 불쌍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혜적인 입장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게 되어야지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아까 그거였잖아요. 위협적인 존재. 이 사람들 그냥 냅두면 사회의 조선족들. 그 반동 인물이 된다. 사실은 우리 다문화 정책이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그런 거거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 방식으로 동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마음에 남는 친구가 그 진우. 근데 문학 시간에 중국 한시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왜 한 번이라도 못 만들어 줬을까. 사실 다수에 맞춰서 수업하다 보니까 걔는 못 알아들어서 계속 딴 거 하고 있어도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그런 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소수이면 인원수가 부족해서 배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소수여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는 다 이렇게 소수가 될 수 있고 약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쵸. 우리도 다 나이가 들고 네 그쵸.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가 80%가 넘는다는데 나도 장애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다들 가족이나 내가 직접 그 입장에 처하기 전까지는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주제를 다문화라고 잡기는 했지만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다문화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서 오히려 이거를 갈등을 일으키는 용어인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 다국어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다문화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만 와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뭔가 도와주고 그런 커뮤니티냐 이건데 다국어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중국어에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뭐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으면 영어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면 상관이 없는데 문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인종도 사실은 하도 많이 섞이니까 인종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탈리아 그 친구도 아빠는 뭐 폴란드고 할아버지 때는 어디고 그래서 사실은 맞아. 어느 나라 네. 사람인지 모르겠다거든요. 솔직하게 거의 음, 뭐 우리 증조부는 어디에서 이민이 와서 그리고 이제 네. 할아버지는 이제 뭐 잉글랜드에서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혼혈이라고 무슨 하는데 그럼 순혈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혈이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몽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그때 결혼할 때 아빠가 되게 많이 반대했고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피가 섞인 케이스가 없다. 집안에 우사다. 그래서 우사가 되게 오랜만에 아니 듣는다. 그러니까 우사다. 이렇게 그랬더니. 너희 둘이 좋으면 뭐 하냐. 음. 애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봐라. 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가 섞인 경우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메브리코에 쌍꺼풀이 진하셨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셨어요. 아버지 거울을 보세요. 아버지 북방 순혈 북방 민족 아닙니다. 순혈이면 이렇게 메브리코가 나올 수가 없고 쌍꺼풀이 그렇게 진할 수가 없고 얼굴이 둥글럽적해야지 되는 건데 나는 지금 한 달이 건너뛰어서 이렇게 둥글럽적하지만 아버지는 피가 섞였다고 그게 몽고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순혈 아니라고 아버지 그러니까 그 피를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실은 저는 다국어 도서관이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정책들이 시행이 되냐면 그러니까 사업비 이거 할 때 인건비에 배정을 거의 안 해요. 다 재료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재료비로 아는 데다 결제하고 이렇게 페이백을 받거나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없지 않아 그렇게 한 게 있죠. 이게 조장한다기보다는 그 시간 내에 어떻게든 다 써야 되는데 인원이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해?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막아놓잖아요. 다문화 대상 애들한테만 돈을 써라. 근데 그 아이들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냥 거기에 이중언어에 관심 있는 다른 한국인 가정들도 참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약간씩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완전히 확장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니들끼리 해먹잖아. 너들만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너들만 혜택 많이 받잖아. 근데 진짜 실제로 받는 사람 받고 나서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사실은 서로 모르니까 깜깜이니까 너희 많이 받지. 그래 화를 내잖아요. 이쪽에서는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저 뭐 1,500억, 150억 있는 그 송중기도 이 혜택을 받는다더라. 이게 나라냐? 뭐 밑에 댓글들이 그렇게 달려. 근데 진짜 근데 구체적으로 뭘 혜택 보는지 모르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문화 전형도 극히 일부거든요. 맞아요. 수시 중에 극히 일부고 그것도 아무리 그냥 조금 쉽게 갈 수 있다 쳐. 그렇지만 평균 그거 내신 등급이 2등급 미만이면 안 돼요. 못 돼요. 대구교대 다문화 전형이 5명인데 평균 그거 입결 보니까 2등급 밑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다문화여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돼. 어느 정도. 근데 사실은 그거 내신 등급 2등급 맞추는 친구들도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말도 걔들은 안 그냥 무슨 프리패스로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열폭을 하시는데 굳이 그러지 말자고. 그리고 그냥 공부를 잘하면 그냥 갈 수 있는 전형들도 되게 많아. 극히 일부 가지고 왜 그거 농어촌 특별 전형 가지고는 얘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왜 그렇게 쌍팀질을 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농어촌 특별 전형도 거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창 애들이 거창고 안 가요. 다 서울에서 내려가고 대구에서 내려가서 걔들이 그거를 이렇게 편법처럼 이용해서 그렇게 고려대를 갔단 말이에요. 이전 남친님도. 근데 왜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럼 그건 다 얘기해야지. 뭔가 있으면 제도를 이렇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항상 생긴다고요.
어디 가도 그렇지 않은 게 없고, 근데 극히 일부인데 다 모르니까 그냥 프리패스 인양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아무도 팩트 체크 안 하고.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 글 쓰는 사람들이 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글 쓰는 사람도 없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 있는 사람들도 없고 네. 그런 거죠. 이제 진짜 다문화는 이제 이주 여성들이 거의가 이제 돈에 의해서 팔려오다시피 한 그런 여성들만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안 찾아도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우리 엄청 많은데 솔직히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쌤은 이제 겪어서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겪은 다문화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사를 봐도 옆에서 봤는데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되는데 아예 모르면 그냥 그런 그런가 거죠. 보다 하죠. 그리고 쌤도 저 가정사를 막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다문화라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남편이 살아온 배경과 내가 살아온 배경, 그러니까 각자 인생 궤도가 다른 거지. 부유하게 살아오고 가난하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온 거지. 사실은 이게 문화 차이나 언어 차이가 있냐 아니 말이죠. 저희 엄마 아빠랑 똑같아요. 아빠 되게 그 두 분 나이 차가 5살인데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한 30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아빠는 지게 지고 그 산에 나무 하셨고 아 진짜 그러셨어요. 우리 아빠 59년생이신데 엄마는 64년생이신데 도시 대구 바로 한 중구 그쪽에서 삼덕 그렇게 다니시고 삼덕동. 그 외할아버지는 도성권에 네, 사셨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오실 때마다 과자를 사오시고 그런 배경. 그러니까 그 문화 차이가 어떨 거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큰 거지. 사실 한국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남자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어떻게 믿어요? 맞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랑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국 남자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존재가 되어 있나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남편 어때요? 라고 안 묻잖아요. 그쵸? 근데 남편이 외국인이거나 부인이 외국인이면 그런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거 묻는 거 너무 쉽게 물어. 훅 들어와. 맞잖아요. 선생님 그거 남편이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거를 사실 물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면 어디 사는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거 묻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 그럼 개인정보인데요. 맞죠? 그쵸. 근데 개인정보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남편이면 사실은 한두 달이 건너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사진 보여달라. 그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진짜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탈리아 남자면 잘생겼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남편 사진 없냐. 연예인도 아니고 맞죠? 제가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남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왜? 이상하다라고 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이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이상한 질문을 다문화 가정한테 하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사인데 남의 남편, 남의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그럴게요. 알아서 뭐 하는데? 알바노네. 그렇죠. 근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결례라는 것도 생각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애들 한국 선생님한테 선생님 남편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전에 근무했던 대구에서 근무했을 때 선생님 사진 남편 사진 없어요 보여주세요. 어머. 근데 애들이 되바라진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일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애들이 구경하러 줄 서갖고 꼬리 물고 따라다니잖아요. 인종 전시관도 아닌데. 그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봅시다. 그 말이 그냥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육을 그런 걸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책 내용이 떠올라요. 그거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디 갔었는데 북한 애들 모임이었나? 아니 전체 다문화학회가 그러니까 캠프. 캠프 모임이었나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면서 여기 애들 말 못 알아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애들 듣는 네, 거 그러니까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되게 좀 무신경한.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애였으면 애들 말 못 알아들어요. 애들 듣고 있는데 귀머거리도 아닌데 그런 말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들은들 네가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존중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냥 사실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늘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물어보고 지레짐작으로 그렇겠지. 그냥 내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이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신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궁금한 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이렇게 다문화 아니면은 이제 이주민으로서의 그런 차별은 있는데 차별은 어디 가나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혜택이 없고 아예 그런 거를 안 만들죠. 혜택이 없으니까 딱히 뭐 이런 게 없죠. 그리고 거기는 하도 섞여 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미 겪었던 일이고 이탈리아 가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흑인들도 많고 제가 지나가도 아무도 hul깃hul깃 안 보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기 서울에서는 이제 좀 그런 거 같은데 안동 갔을 때 그때 모모랑 맥스랑 그러니까 안동에 그거 한 학기 겨울방학 때 내려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계속 이러면서 진짜 원숭이 보듯이 시골이니까 더 하이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커다란 외국 남자랑 이 조그만 그거 이렇게 일본인이랑 이렇게 중간에 내가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에요. 10 몇 년이니? 18년? 아니 18년이 아니구나. 2008년이에요. 2008년. 그러니까 옛날이지. 그것만 해도 옛날이에요. 저 그거 이거 읽으면서 떠오르는 풍경이 그거 북한에서 탈북한 그 여학생하고 막 이렇게 뭐 강연 뭔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중학생들 학생 대상이었어요. 뭐 질문을 해서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이렇게 받는 거였는데 이게 질문이 그 전에 그런 코너였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북한이랑 다른 점. 근데 좋은 점만 얘기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북한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에 이런 점은 좋다. 그쵸. 서로 그렇게 이웃들끼리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돕고 그런데 한국은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관심 없지.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비행기 날아온 게 그러면 거기로 돌아가지 왜 왔냐. 그러니까 되게 적대적인 거죠. 근데 또 최재천 교수님 얘기에서도 똑같은 그걸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그때 애가 있었나 봐요. 아직 어린 애가 있었는데 걔를 강의실에 데리고 오셨어요. 나중에 강의 평가에 마누라 어디 갔냐. 근데 정말 15분 정도 밖에 안 했는데 강의 평가에 마누라 어디 가서 너가 애 데리고 왔냐 이거지. 근데 그런 거랑 그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남자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정말 딱 15분도 아니고 5분 애가 조용히 있었고 뭐 부인도 일하고 자기도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 데리고 와서 애를 앉혔는데 애가 생리적 욕구가 있으니까 화장실 정말 한 5분 정도 자리 비웠는데 강의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한 15명 있었다고? 서울대인데 우리가 서울대 학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인식이 그쵸 지성이 한데 그만한 배려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그 기사를 봤어요. 이게 누가 쇼핑몰 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댓글들이 막 불쌍하다는 그런 글도 있지만은 그게 어디 민폐냐.
많은 사람들이 네, 그쵸. 그거 본 사람. 근데 그 누가 충격이 네, 오래 그쵸,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달더라고요. 우리가 그 보통은 자살하는 사람이 댓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댓글을 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그 타자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런 그 시선이 없는 그런 거는 이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저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쵸.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아들내미가 유학생 한국에 유학 온 아이랑 결혼을 하면 나하고 똑같아지는 겨. 맞잖아요. 외국 가지 않아도 나도 외국 안 갔잖아요. 그쵸? 아니 외국 가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고. 이주민 남자랑 이주민 여자랑 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얘기가 아까 이한규 선생님은 본인은 글로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다문화인데요 하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이 글로벌. 뭐가 다문화냐고 글로벌이지 선생님 그렇지. 같은 사람은 글로벌이지. 글로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인식이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이주민 여성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아 그래요? 그거는 다문화로 여겨져요. 글로벌이라고 미국이랑 여겨지는데. 결혼해도? 미국 여자랑 결혼해도?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주 여성이 돼요? 이주 여성 아닐 텐데. 그 러시아 여자랑 결혼하는 거랑 또 미국 여자랑 그렇죠. 결혼하는 네. 거또 또 달라. 다르지. 그쵸. 러시아는 약간 다문화적인 게 있는데 네. 이제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오면은 글로벌이고 그쵸. 네. 못 사는 나라에서 오면 못 사는 다문화. 나라면 다문화고. 네, 그러니까요. 그냥 양쪽으로 다 그런 거죠.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도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잘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지 않냐. 근데 중국 사람 제가 아는 그 중국 조선인은요 저 회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 사람들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쓸어가요. 저희 집에 그때 오셨던 그거 돌봄 쌤이 그 집에서 엄마가 중국 엄마인데 의료 사업을 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그러니까 새 건데 버리는 거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라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았어요. 안 가난한데 중국인이라고 다 받고 우리는 다 없었어요. 남편이 이탈리아 사람이며 무조건 잘 사나 봐. 그러니까요. 인도에서 왔던 그 친구는 네. 다문화니까 인식이 돼요. 다문화니까 김치를 여기저기서 한 3군데 4군데서 받아서 그러니까 썩어 버리고 그래서 미선 좀 가져가라고 나도 김치 필요한데 근데 나한테는 아무도 안 주고 근데 그 친구들은 썩어 버려요. 교회에서 주고 동사무소에서 주고 무슨 그 한국어 교육센터에서도 주고 그러니까 걔들은 맛있는 거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나눔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글로벌이라고 외부 사람들이 보여지는 글로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 말고 그냥 다문화라고 여겨져서 그 사람의 부유하고 어떤지 간에 어쨌든 다문화라고 여겨져서 이제 어떤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니까 난 다문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맞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회도 쉽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실, 요구하고 맞아요. 받아가고 챙기고 조선족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조선족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족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있을 때는 조선족 그러니까 외국인인 척을 하고 한국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때는 한국인인 거고 정말 딱 박쥐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되게 현명해서 그러니까 요거로도 이용하고 저거로도 이용하고 근데 사실은 대학원을 다녀도 일자리나 혜택 같은 거 장학금 혜택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 다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걔는 이쪽에서 장학금 타고 저쪽에서 장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자기가 똑똑해서 그러니까 양쪽의 혜택을 다 받아먹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진짜 얄미워 죽는 줄. 저 조선인 그 조선족들 되게 싫어해요. 차라리 중국인이면 중국인인데 조선족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한국인이고 같은 동포라고 어필하고 또 필요할 때는 뭔가 이렇게 책임이나 뭔가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우리는 한족이다 뭐 이렇게 중국이다 왜 우리한테 그런 걸 강요하냐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래도 현수막에도 그런 거 붙었잖아요. 서울대가 무슨 시진핑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다 정치랑 맞물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아요.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뭔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 이게 전체 다문화에 다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될 텐데 그냥 싼 값에 그럴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보통은 다문화에 끼워주지도 않고 혜택을 받지도 않은데 싸그리 잡아서 송중기도 다문화 혜택. 무슨 말이냐고. 소득 소준에 상관없이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혜택을 누린다. 싸우라는 거잖아요, 기사가. 근데 송중기가 다문화 혜택을 받겠다, 다문화다 말한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입장 바꿔놓고 송중기가 떠나겠다 하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 그럼 뺏길 거잖아. 송중기는 이래 가도 다문화, 저래 가도 그쵸. 다문화 이주민이야.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 움직이면 어떡할 건데? 자기 근데 재산 다 갖고. 높은 확률로 영국 가서 살 가능성이 크지.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애를 시킬까. 한혜진 기성용이랑 박지성도 그렇고 응. 네, 영국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공론화가 되지 못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선진국 나라로 다들 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한규 쌤도 이미 또 거기 가서 살고 계시니까 그냥 자기 성찰까지만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뿐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아들내미가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국의 시장도 별로 이렇게 직업 시장도 그래서 여기에서 살 확률이 커요. 아나톨리 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런 불편한 시장 매번 뭐 설명하고 이런 거 없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장?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이박으로 할 수 있는 장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안대홍 만든 게 그런 이유가 제일 크거든요. 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제목이 후아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얘기했던 게 근데 사실은 작가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 이렇게 봐주자. 그거를 막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달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대답이 사실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교육학 하는 선배가 수업할 때 첫 시간에 수업한 게 그거였어요. 자기소개서를 써. 근데 이름, 가족관계, 직업, 학교, 전공, 거주지 빼고 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이한규 쌤이 한국에서 사셨을 때는 사실 서울대 박사에 무슨 원장이고 이러니까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받쳐주는 아우라들이 많았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한낱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줌마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약한 존재였다는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한규 쌤처럼 학벌이나 이런 게 그만큼 좋지도 않고 그만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 저는 오죽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낯선 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무력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대목이 되게 슬펐었는데 길 가다가 그때 아기 낳고 유모차를 밀면서 가는데 그냥 옆에 지나가는 할배 보고 갑자기 I'm a doctor 이렇게 나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갑분싸 갑자기 I'm a doctor 나 박사예요 이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닥터리 그 소아과 가는 그러니까 길 끝에 소아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소아과 의사냐 이렇게 하니까 No, I am PhD. 근데 그거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자리를 피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을 때 근데 사실 그 이름들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만 우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해요? 사는데 아까 지금 그거 자기소개할 때 그걸로 다 끝나는 것 같거든요. 이름, 직업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이, 거주지, 가족관계. 하면 대충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각이 나오죠. 다 각이 나오죠. 그쵸? 아파트 산다 이러면 뭐 어느 정도 사는구나. 자간의 선생이야. 몇 cc 차를 몰고 다니냐. 그러면 이제 각 나오는 거지. 애는 학교가 어디냐. 남편은 뭐 연봉이 얼마나 되냐. 요즘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애들도 우리 집은 어느 아파트에 살아요. 브랜드 아파트. 그걸로 그냥. 근데 그걸 빼고 나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다음 시간까지 작성해 와가 첫 번째 시간의 과제였거든요. 근데 우리 남은 시간에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다 빼고 나를 설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물론 가진 거하고 이게 이제 이거에 뭐 직업 여러 가지 나이 뭐 뭐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 어디에 직장이나 어디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그냥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 하나님 나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이면 사람 앞에서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마디로 하면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의 정체성. 선생님은?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해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두 문장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기승전 매번 모임마다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믿는 사람입니다가 제일 도드라지는 정체성이에요. 선생님은? 네, 정체성. 믿는 사람입니다. 어렵다. 아직은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을 좋아하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글 쓰는 사람? 네, 아직은 그러니까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전문가죠. 인쇄를 받고 있는데 전문가죠. 작가님이라고 하면 되지. 글 쓰는 사람입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한규 쌤이 다른 책에다가 자기소개 썼던 게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였거든요. 저도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자가 모토였고 그리고 배워서 남을 주려면 제가 항상 계속 배워야 되니까 남을 주려면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For the better world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인 거죠. 그냥 배우고 가르치는 게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움직이고 노력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매 순간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다 빼놓고 나면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이 남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를 봐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 아 너는 다문하고 뭐 아빠가 어떻고 뭐 아파트에 살고 이거 다 빼고 내가 나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이면, 아 지영쌤은 참 따뜻한 사람이지, 지영쌤은 언제나 배경처럼 이렇게 뒤에서 든든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사람이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집이 뭐고 뭐 이렇게 소득 수준이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은 학교에 있을 때나 도서관에 있을 때나 모임을 할 때나 보통은 이렇게 배경이 되어서 그 배경이 나쁜 말이 아니라 배경처럼 다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 따뜻하게 배경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으면 얼마나 썰렁해 보이고,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그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의 결론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내가 말하는 나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그 틀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적 요건, 근데 한국은 특히나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저 그거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자기 아빠가 북한 아빠인가 그런데 아빠가 막 저녁 때 집을 보면서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거의 북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끼리 교류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느 날 이렇게 중얼거리셨대요. 어디 도둑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무 적막강산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같이 식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이런 게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평소에 못 하잖아요. 누구나 바쁘게 사니까. 근데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 고등학생 되면 사실은 일주일 다 되도록 밥 같이 먹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애들은 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근데 각자 도생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또 애들이 그렇게 각자 하기 위해서 또 엄마 아빠는 또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게 뭐냐고. 근데 지금 다 자꾸 역행하고 있죠. 애를 그래서 안 낳는 건데 지금 근로 시간을 더 늘려서 애를 근데 초등학교에서 8시까지 데리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키울 시간을 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 맡기려면 또 그것도 100% 수용이 아니니까 또 거기에 비용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적당히 돈을 벌어서 행복할 수 있냐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당히 그러니까 반나절만 일하고 애랑 시간 보내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굶어 죽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바라는 거는 이건데 이거와 반대되게 뭔가 가고 있다는 생각. 근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멈춰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볼게 아니 멈춰서 볼게 하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옆에만 돌려봐도 다들 애들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데 나만 안 시키려니까 뭔가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둘러봐도 학원 안 가는 애가 우리 애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아니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네. 그냥 지금은 저는 약간 멈춰선 상태라서 근데 완전한 평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목표로 해서 살아왔었던 거 맞고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는 충족되었다고 하는데도 네, 이거는 결국은 어제 상담했던 거랑도 관계가 있는데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정의하고 내가 나를 정의를 해야지 남이 어떻게 나를 보고 남이 어떻게 하겠지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매번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종교로 치환해버리면 다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분한테 맡기더라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보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렇게 의탁하는 거고 사실은 약간 지름길 같아 보여요, 선생님. 결국엔 또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가게 같고요. 되겠죠. 뭔가 절대적인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최재천 교수님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믿지는 않지만 그런 석학들도 뭔가 절대적인 뭔가 궁극적인 뭔가에 도달을 하기는 하는데 막 치열한 고민 없이 바로 거기에 안착하는 거와 고민을 하고 나서 내가 고민해서 궁극적으로 이르는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모태 신앙인 경우에 중간에 뭐 이렇게 실족한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게 그 고민의 과정이 맞아요. 없어서 단단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족하면서 그 고민의 과정을 겪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편한 느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블로그에도 썼었는데 그 70된 할머니가 수잔 할머니가 내가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어. 오늘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누군지 배워가고 있어. 그런데 이게 싫지는 않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중간한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멈춰서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는 게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 낭비?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약간 지금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네,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뭔가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들 그래서 못 멈추는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인생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를 고민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 고민 근데 자체가 힘든 거죠. 사실은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고 막 그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근데 중간에 너무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마흔인 저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오죽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불혹이 아니에요. 어, 아니 어떻게 불혹이지? 40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배움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다져가서 얻는 결론과 그냥 지름길로 가는 결론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실 너무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저 그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목사님 있으시고 사모님 있으신데 이 사모님이 그 불임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는데 11명인가 12명까지 입양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돈이 뻔하시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키우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슨 어디 그 간호가 어디 가가지고 그또 가정이 자기, 그렇게 보탬이 되고 또 둘째도 어쩌지 막 그렇게 하고
집에서 뭐 따로 막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학원이나 그런 거 안 보냈는데도 자기가 공부해가고 어찌어찌 애들이 다 자기끼리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 저게 그렇게 그분들이 그냥 믿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어떠한 거가 되더라도 멈춰서서 생각하는 시간은 있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공허해지거나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먹고 사니즘하고 관계 없는 것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여유를 내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